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코너는 리리드 시간입니다. 자, 한동안 방치했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이 책이 과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책인가에 대해서 가볍지만 나름 심오하게 의미를 담아서 물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민음사의 세계문학전집에서 나온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젊은 날에 한 번쯤 안 읽어보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또한 이 작가 J.D. 셀린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신화화되어 있죠. 오직 이 한 권의 책, 이 한 권의 책의 걸작을 만들어낸 뒤에 집거 한 채, 글은 계속 쓰는데 책은 절대로 발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화를 통해서 신화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은 사실은 아주 난해한 내용입니다. 학교와 집에서 일탈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쫓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또한 별다른 사건이랄 것도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요, 무수히 많은 평론가와 문학가들에 의해서 걸작이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일단요, 회원 리뷰부터 먼저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8.3점입니다. 그렇게 높게 나왔다고는 볼 수 없는데 좋아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문장도 쉽게 잘 읽히고 소설도 그다지 길지 않아서 천천히 읽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다. 학교에서 쫓겨난 주인공 콜필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철없지만 순수함을 지닌 청춘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철없지만 순수한 청춘의 소중함을 담고 있는 책인가요, 이 책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읽은 거랑 달라. 혹시 메밀밭의 파수꾼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콜필드가 하는 상상이면 말은 엉뚱하고 허세도 가득하며 약간의 똘기적인 면모는 몇 번을 봐도 배꼽이 빠진다. 마치 한 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처럼 유쾌하게 읽었고 콜필드는 내가 사랑하는 최애 캐릭터 중 한 명으로 등극했다. 이것도 아닌 거. 이 책을 시트콤을 보는 것처럼 유쾌하게. 내가 잘못 읽었나? 호밀밭의 파수꾼을? 별로요. 주인공은 항상 우울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책을 읽는 동안 계속 우울해졌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짜증나는 책이었다. 미국 연쇄살인범 책꽂이에 왜 이 책이 가장 많이 꽂혀 있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원래 우울한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교훈만 얻었다. 차라리 별로라고 한 이 리뷰가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과 일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사실은 일반 대중들에게 유명해진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했던 그 오스왈드라고 하는 그 암살범이 있었죠. 또 조디 포스터에게 그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을 저격했던 힌클리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그 두 사람의 책꽂이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책이 바로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었다라고 해서 흔히 암살범 혹은 연쇄살인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학이다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가진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존 레논에게 총격을 가했던, 그래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인물이 존 레논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의 집 앞에서 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 책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 혹은 그런 적대적이며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 책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혹적이었을까를 끊임없이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있어 마지막 문장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전부다. 그 이후로 내가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병원을 나오면 다음 학기부터는 어느 학교로 가기로 되어 있는지까지 다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별로 내키지가 않는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병원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이번 9월부터 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지를 연실 물어대고 있다. 정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이 있을까? 실제로 해보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야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이 보고 싶다는 것뿐. 이를테면 스트라드레이터나 에클리 같은 녀석들까지도. 모리스 자식도 그립다. 정말 웃긴 일이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 여전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왜 그런 마법 같은 순간들을 경험해 볼 때가 있죠. 예전에 읽었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번쩍하고 그 문장이라든지 그 이야기가 해석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몇 번 이야기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잭 존슨이라고 하는 그 아티스트의 곡 중에서 Sitting, Waiting, Wishing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앉아서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내게 다시 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일종의 러브송으로서 알려져 있었는데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동해 바닷가에서 서핑보드 위에 앉아 있다가 문득 그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그 노래를 불렀던 잭 존슨은 서퍼였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뒤에 가수로 변신해서 음악 활동을 하다가 다시 서퍼로 돌아간 그런 인물인데 그가 이야기했던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여성,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닌 파도였어요. 아마도 바다 위에서 제가 그 서핑보드 위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그 음악은 영원히 다른 의미로서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잭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보드 위에 앉아서 파도를 기다립니다. 제발 좋은 파도가 하나만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아직 호밀밭의 파수꾼에 있어서의 그 파도는 저에게 도착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겨놔야겠네요. 한 가지 좀 바라는 것은 이미 많이 나이가 먹어버렸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 깨달음이 도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리리드였습니다.